남편이 쓰러진 순간부터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며느리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서 놀랐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두 아이 뒷바라지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당장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나가려다가 현관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성공했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귀가 멍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온 가족이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까지 모두 와서 아버지를 걱정해 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곧 깨어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두 아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시키면서 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이제야 삶의 여유를 찾아 좋다고 앞으로 손주들 재롱 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자고 했는데 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슬픕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하던 아들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특히 큰며느리는 아이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어요. 어쩌다 오면 5분 정도 앉았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혼자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에 표정도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 상태에 대해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서 기대했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버님 치료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일어나시지 못할 것 같은데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네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돈이 아깝다고 치료를 그만하라니요.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돈 계산만 하는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환자 앞에서 할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제가 말하려던 차에 며느리가 제 말을 끊더니 그냥 요양원에 보내세요. 거기가 훨씬 싸잖아요. 지금 이렇게 병원비 쓰시면 나중에 저희한테도 부담이 된다고요. 나중에 자기들한테도 부담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비를 제 돈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게 걱정인 거였어요. 남편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참다 못해 물어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너희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건 생각도 안 나니? 남편이 큰아들 결혼할 때 전세자금 2억을 지원해줬고 나중에 아파트까지 사주었거든요. 차도 새 차로 바꿔주고 손자 교육비까지 지원해왔는데 그런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그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집을 저희 명의로 돌려주세요. 아버님이 이 상태인데 나중에 문제될까봐 걱정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인 걸 기회로 삼아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과 재산은 네 시아버지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야. 어디 염치도 없이 감히 네 시아버지 집과 재산을 탐하고 있는 거니? 네 시아버지, 아니 내 남편은 절대 저렇게 누워만 있지 않을 거다. 분명 자리 털고 일어날 거야. 그러니 더 이상 탐내지 말고 욕심 버려라. 자식돌이 다 하지도 않는 불효자식인 너희들에겐 절대로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다. 알겠니?
며느리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자기 속마음이 다 들켜버린 거죠. 그래도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도와준다는 게 뭔지 정말 웃겼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까지 도와준 게 뭐가 있니? 어디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곶감 빼먹듯 돈만 빼갈 줄 알았지 뭘 도운 거니? 그래 말해봐라. 정말 어처구니 없고 복장 터졌습니다.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으면서 무슨 도움을 줬다는 건지. 오히려 치료비 그만 쓰라고 압박만 가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 침대 옆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싶어서요. 특히 큰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예뻐해 줬는데 결국 그 속마음은 재산이었던 거죠. 다음 날 작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처음엔 말을 아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형수가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상속받을 게 없어진다고 계속 불평해요. 형님도 요양원으로 옮기자고 하고요. 그러니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두 아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정말 요양원으로 옮길지. 요양원에서 이런 남편을 받아줄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알아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고 치료비 지원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왔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요. 남편이 깨어나면 함께 의논해서 정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언장 없이 저도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자식들한테 줄 수는 없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유언장뿐만 아니라 상속 포기각서도 미리 준비해 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차라리 더 의미 있는 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치료비 그만 쓰라는 것,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것, 그리고 재산을 넘기라는 것. 그래서 제가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내밀었는데 제 앞에서 찢어버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시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재산은 우리 마음대로 할 거란다. 그렇게 대답하자 며느리는 앙칼지게 소리치고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나중을 대비해 자식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들을 녹음해 두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이게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매일 남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확률은 낮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저는 남편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거란 그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 손을 잡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지만 내가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그러니 꼭 자리 털고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면 남편 손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이야기 다 듣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둘이 함께 싸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깨어나면 그때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보여줄 겁니다.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생각되시고, 저희 남편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